이번에는 오세훈 캠프로 가겠습니다. 오세훈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이제 그 좀 순서는 똑같게 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땅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네네. 총괄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치 공세죠. 이게 2010년도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 때 이미 다 써먹은 방식들을 똑같이 지금 다시 울거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2010년도에 그 언론 기사들을 검색해 보시면 지금의 언론 기사랑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뭐 어느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예. 똑같은 그린벨트 해제했던 거 특혜 의혹, 그 SH공사가 요구해서 결국에는 그린벨트 해제됐다, 특혜 받았다 이런 의혹들을 제시했었는데 예. 그 당시의 공방이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 저는 정말 안타깝다. 지금 서울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어려운데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모두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의원님 한번 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미 2010년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제기됐던 문제를 지금 재탕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근데 왜 오세훈 그럼 후보는 최근에 나는 이 땅 몰랐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해명을 했었을까요? 처음에? 그것은 이제 그 내곡동에 있는 그 땅이 네. 그 처갓집에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 그것을 무슨 특혜 의혹을 주고 그것이 보상 절차를 밟고 이런 내용들을 몰랐다는 것이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서 2010년도 그 사이에 재임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땅의 존재 이유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절차나 과정 속에서 네. 본인이 개입하거나 무슨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박영선 캠프 쪽에서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결국 이거더라고요. 이게 과연 국장 정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냐, 택지 지정이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말씀 네. 주시겠습니까? 그 이미 서류상에다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미 그 민주당에서 다 언론에 까가지고 지금 다 발표된 것이 네. 사실상 그 서류가 다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오세훈 후보께서는 토론회에서 본인이 무슨 압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정치권을 떠나겠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양측이 지금 검찰에 다 고소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추후 사건의 진상을 밝혀지는 내용들을 보면 될 것이지 지금 정치 공방을 통해서 특히 이 LH 사건이라는 것이 지금 오세훈 후보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수많은 7명에 가까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땅 투기 의혹으로 지금 뭐 국민들의 분노를 사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물타기하는 이런 정치 공세가 저는 전혀 시민들한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드리는 질문이니까요. 네. 좀 소상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조금 전에 서류를 통해서 다 소명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서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한 제출이라고 해서 네. 예, 국토해양부 기획총괄과에 서울시에서 제출한 그 공문이 대외비 공문이 언론에 다 지금 공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택국장 정결로 해서 이미 공문이 발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은 뭐 주택국장이 전결을 했기 때문에 전결을 한 것이지 전결하지 않은 사실을 전결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예. 서류에 보면 주택국장 정결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네네. 예. 근데 조금 전에 또 진성준 의원은 다른 서류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부에 보낸 서류에 보면은 서울시장 직위까지 찍혀 있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장 직위는 어느 국장이 전결을 하더라도 당연히 찍혀 있어야죠. 그건 서울시에서 나가는 공문은 네. 너무나 당연히 서울시장 직인이 나가는 거죠. 그것을 그 모든 공문에는 서울시장 직인이 안 나가면 그것이 어떻게 공문입니까? 근데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설령 문과 뭐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대신 직인을 찍을 수 있겠지만 총무과 이런 데 보관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세훈 당시 시장이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보고가 이루어진지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뭐 밝혀진 바가 없고 네. 설사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곡지구의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된 제한
제안서에 대한 보고이지 네. 그 땅이 지금 수천 명이 아마 그 땅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내곡동에 과연 그러면은 처갓집 땅이 이 해당되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걸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구지정 받게끔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권력을 행사했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지금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그 예비지구 지정으로 이미 절차가 진행된 거 아닙니까?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처음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 하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혜를 받았다라고 또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죠. 그리고 2010년도에 똑같이 했던 지금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예. 갈리는 지금과 주장이 또 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또 발견이 되는데요. 네.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은 이 그 택지로 지정된 그 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택지 지정에 대해서 당시 그러니까 주민과 서울시 의회에서도 반대가 극심했었다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네. 또 설령 택지를 지정을 하더라도 그 지정된 맞은편이 오히려 더 유리한 어떤 곳이었는데도 일부러 여기를 지정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유리한 곳이라고 하는 부분은 근거가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그 택지 지구에 있어서 이미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사업인 거지 이것이 서울시가 진행했던 사업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이 환경부나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민들의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택지 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시세보다 덜 감정평가 받는 보상가가 주변의 시세보다 적게 받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분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예.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상황이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 보금자리 주택, 주택이라는 것은 서민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을 짓는 겁니다. 네. 예,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당연히 동의하고 협조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된 것이지 오세훈 후보가 직접 개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땅에 특혜를 받기 위해서 아마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그것은 법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신문이 지금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친환경 주거단지를 언급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배제하고 테라스 등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자고 해서 네. 사업 방향이 변경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담당자 발언을 지금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한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네, 말씀 네. 주시겠어요? 아니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행위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 땅이 과연 그 오세훈 후보가 직접 압력을 행사해서 이 땅의 특혜를 받았느냐 그리고 지구 지정이 안 될 것을 서울시가 요구하고 권력을 행사해서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사업이 진행됐다 안 됐다는 것은 이미 당연히 지금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정부 시책으로서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보도 그러니까 친환경 주거단지를 언급을 했다면 어느 곳에 지금 들어온다라는 걸 사전 인지하고 발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가능성만 보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나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땅이 들어온다 안 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후보가 이 땅에 내가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느냐, 네. 안 되는 것을 하게끔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도하고 팩트에 대한 알겠습니다. 체크가 필요한 것이지 이 사업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사업이 된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알겠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이번에는 그 박영선 후보 남편분의 도쿄 아파트 문제를 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네.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도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민주당이 이미 짜여진 과거의 선거 프레임에 본인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다만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선거가 진행되면서 최근에 그걸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번 4.15 총선이 한일전이다. 그리고 일본의 물건들을 사는 것 자체를 친일파로 몰아세웠던 그런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이 본인들이 다시금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박영선 후보가 재산 신고한 걸 보면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게 네. 억대의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VIP 사교 클럽들을 그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저는 일본의 주택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매각을 했다고 하니까. 예. 박영선 캠프 쪽에서 그러니까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명박 정부에 의한 사찰로 그 박영선 후보의 남편분이 국내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돼서 부득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한 건데 오세훈 후보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의 사찰 문제가 더 불거지는 자승자박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네. 그럼 사찰을 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방을 다툴 일이지 그 당시에 사찰을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 호화 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거주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한국에 돌아와서 활동할 때는 왜 그 집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네. 사실 시민들한테 제대로 정보를 알리는 일에 있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아니 국내로 돌아왔다고요 남편분이? 그럼 일본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일본에서 계속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부산에 무슨 법무법인을 둔다고 해서 네. 서울에서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부산에다 꼭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까? 출장을 갈 때 거기서 주고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호텔이나 이런 데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재산신고에는 도쿄의 호화 아파트가 이미 재산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매각했다고 하는데 그럼 2월 달에 얼마에 매각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매각을 했는지 친인척한테 임시로 그것을 옮겨놓은 것인지 이런 것들도 밝힐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백히 밝히면서 네. 지금 9억 7천만 원으로 신고를 한 것이 20억에 팔았는지 아니면 30억에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란 말이죠. 예. 그다음 이게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는 한참만 남기고 팔라라고 하는 취지와 도쿄 올림픽은 상충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에도 지금 집을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1가구 2주택의 범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미국에 5채를 갖고 있고 서울에 한 채만 갖고 있으면 1주택입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투기의 범위라고 하는 게 국내를 넘어서 국제까지는 이제 다 포괄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레임 자체도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짜여진 프레임에 본인들이 자승자박 걸려들은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